네, 돈이 모이는 곳을 찾아서 종목과 섹터 이번에 좀 더 깊은 이야기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맘때만 되면 봄에 쓰는 전통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춘내 불사춘이라 봄인데 봄 같지 않은, 그렇죠? 꽃샘추위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어제는 뭐 심지어 눈까지 왔는데 제가 그 얘기하는 이유는 아시겠죠? 예, 반도체 봄은 온 것인가, 그 얘기를 집중적으로 할 텐데 삼성전자와 관련된 뉴스가 오늘 많이 있는데요. 정리를 좀 해보면요. 오늘 또 주총이군요. 얼마 전에 이재용 회장의 발언이 좀 전해졌었고요. 모건 스탠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목표가 상향했다는 얘기 조금 전에 해드렸고요. 삼성전자가 또 미국의 이 팔란티어하고 손잡고 뭐 품질 개선한다 이런 얘기도 있으면서 주가도 오늘 상승입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이사님 시각은 어떠신지요? 이제 봄이 오고 있다고 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마 이제 작년 말부터 우리나라 증시만 작년 말에 디커플링이었지 않습니까? 네. 안 좋은 걸로. 근데 올해 초부터 계속 그 디커플링이 이어질 거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좋은 의미에서 미국 장관은 큰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우리나라가 좀 더 강한 강세가 이어질 거라고 볼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근간이 이제 삼성전자죠. 이제 팔란티어 이번에 뭐 뉴스 먼저 나온 건 먼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사실 이게 주가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을 수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향후 주가에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보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인 투자가들이 보는 시각과 기관과 외국인이 보는 시각이 좀 다를 건데, 외국인이 보게 되면은 이 삼성전자가, 왜냐하면 팔란티어에 손잡았다는 거는 이제 공정이라든지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지금 공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렇죠. 이제 예. 거기에 맞는 어떤 솔루션을 만들 수 있는데, 삼성전자라는 폐쇄적인 집단이 뭔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뭔가 좀 변화가 있구나, 이제 앞으로 많이 변하겠구나. 그러니까 그런 시각이 아마 좀 시장에 많이 비춰질 것 같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외국계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그동안의 어떤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부재한 상황에서 주가가 계속 많이 눌려 있고, 물론 실적도 안 좋아지고 있는 와중에서 뭔가 삼성전자가 이제 진짜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걸 시장에 알려주는 어떤 신호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뭐 외국인의 매수세가 상당히 지금 좋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전고점, 과연 이게 6만 전자로 가느냐 안 가느냐가 중요한데, 이 직전 고점에서 지금 거의 다 왔단 말이죠. 근데 직전 고점과 지금 주가 흐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연속적인 매수세가 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거래가 지금 붙고 있다는 거죠. 거래가 붙고 있는데 외국인의 매수세가 그걸 주도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삼성전자는 사실은 여기서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는 상황에서, 좀 최근에 얘기 나오는 게 이제 뭐 랜드 쪽에 이제 가격 인상도 10%씩 한다는 그런 좀 얘기가 있고요. 또 메모리 쪽도 기존에 이제 본업 레거시 메모리 쪽도 재고 소진이 거의 다 돼서 하반기에는 메모리 쪽도 좋아진다는 얘기가 있고, 그러니까 본업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는 이런 시장 상황에서 어떤 삼성전자가 어떤 변화되는 이런 모습을 시장에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콜을 하고 있는 거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한 가지 이거는 이제 어떤 모멘텀적으로 삼성전자 내적인 어떤 부분에 말씀드린 부분이라고 한다면, 수급적으로 이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다들 아시겠지만 3월 말부터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됩니다. 근데 물론 공매도가 어느 섹터에 집중될 거냐에 시장의 관심도 굉장히 많겠지만, 상대적으로 공매도가 재개됨으로 인해서 롱자금이 유입이 되는데, 이 자금이 과연 어디로 갈지도 굉장히 좀 시장에서 관심이 많이 기울이고 있거든요. 근데 항상 이런 롱자금들이 높이 올라 있는 주식들보다는 많이 빠져 있는 주식들을 선호한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봤을 때는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인데, 그러니까 지난 1, 2년 동안 가장 많이 조정을 받았던 섹터가 이 두 섹터인데, 여기서 과연 이 하방으로 내려갈 수 있는 악재는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2차 전지들도 뭐 큰 이벤트나 그런 건 없지만은 이제 주가들이 다 바닥을 잡아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반도체를 본다고 한다면은 삼성전자가 이런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간다고 했을 때는 외국인이 롱자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 수급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삼성전자 6만 전자 이상 갈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수급적인 어떤 배경이 될 수도 있고, 그에 따라서 거의 안에 있는 밸류체인 업종, 그러니까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밸류체인을 보자. 그리고 뭐 삼성전자도 좋고 하이닉스도 좋겠지만, 이번 사이클에서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를 저는 더 선호합니다. 삼성전자가 어떤 모멘텀이라든지 수급적인 요인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좀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6만 전자를 뚫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약간 시장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수급이 삼성전자로 좀 몰릴 수밖에 없는 이런 흐름이 당분간 유지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매도 재개되면 뭐 매도 물량이 나올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은 뭐 엑셀레이터만 있는 차를 사고 싶지 않거든요, 그죠? 엑셀레이터, 브레이크가 같이 있는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시각이기 때문에 매도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는 그 시각, 정상화가 더 중요한 거죠. 반도체 얘기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주셨고요. 시장의 이슈 하나만 짚고 종목 얘기 가겠습니다. GTC는 역시 뭐 예상했던 것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시장에 모멘텀을 주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FOMC가 눈앞에 왔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연준이 정책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소위 뭐 연준 풋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FOMC에 대한 시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좀 약간 미국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를 분리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만약에 이제 FOMC라든지 전체적인 기조는 트럼프의 지금 당분간의 기조가 미국 증시에는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이 기본적인 거고요. 그건 물론 당연히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내용에는 이제 약간 압박 요인도 있다는 그런 말도 있지만 만약에 이제 FOMC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미국 증시 많이 빠지고 근데 미국 증시가 또 많이 빠지면 우리나라 분명히 조정을 받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구간에서 우리나라 주식들은 좀 더 사서 모아가는 전략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FOMC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전략적인 그런 것들이 변화를 시키셔야 된다고 한다면 국내 주식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FOMC 풋 이거 크게 뭐 우리가 우려할 상황 아니다.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아도 된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미국 증시와 미국 나스닥이라든지 미국 나스닥과 우리나라 IT 쪽, 반도체 쪽이라든지 성장 산업들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고 하면은 완벽한 디커플링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이슈 때문에 주가가 빠지면 좀 적극적으로 매수 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히든 밸류 종목들. 어쨌든 간에 사실은 지금도 뭐 ETF도 하시지만 기업을 사는 투자자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요. 기업에 대한 공부를 해야죠.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은요? 예, YC입니다. YC. 네. 과연 삼성전자가 지금 추세적인 상승을 했을 때 어떤 섹터의 어떤 종목이 가장 큰 직접적인 수혜가 크냐. 그러니까 기대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의 뭐 레거시 반도체 쪽에 수익성이 올라가면 어떤 쪽의 종목들이 그 수익성을 바로 향유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냐를 봤을 때 물론 이제 소재 쪽 당연히 좋겠죠. 기본적으로 소재를 많이 쓸 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장비 쪽에서 본다고 하면은 YC가 가장 그 최선단에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YC는 사실은 이제 글로벌 전공정 웨이퍼를 테스트하는 테스터를 만드는 3대 회사 중에 이 세 개의 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YC가 있고 어드반테스트가 있고 미국에 이제 테러다인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글로벌 3대 웨이퍼 테스터 그 장비사입니다. 그리고 YC의 대주주 구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지분을 11.7% 들고 있죠. 2대주주로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전공정, 그러니까 최선단에서 웨이퍼의 검사량이 많아지면 그냥 YC가 그냥 좋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뭐 레거시 쪽에서 D램이 됐든 낸드가 됐든 간에 사용량이 많아지면 당연히 YC의 검사 장비가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지금 삼성전자가 어떻게 됐건 간에 엔비디아 퀄 테스트까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HBM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근데 사실은 그 외에 2E나 3 같은 경우에는 계속 쓰고 있기는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에 들어가야지 그 그로스가 훨씬 늘어난다는 그런 관점인데 만약에 뭐 이번에 그래서 또 보면은 이번에는 퀄이 통과될 거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계속 희망 고문이긴 한데 저는 언젠가는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정말 되겠지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YC가 본업도 좋아지면서 향후에 HBM 쪽의 웨이퍼 검사 장비, 특히 이제 YC 같은 경우는 작년도 7월쯤에 HBM용 웨이퍼 검사 장비를 한 1,000억 정도 가량을 계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랑 올해 7월까지가 이제 계약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지속적으로 매출이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왔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HBM이 잘 못 나갔기 때문에. 근데 올해 만약에 삼성전자가 HBM 쪽으로 정말 어떤 큐의 성장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YC의 이 검사 장비가 계속 들어갈 수가 있다. 특히 이제 YC가 지금 작년에 계약했던 검사 장비 같은 경우에는 기존 레거시 장비 대비했을 때 단가가 한 50% 이상 고가인 걸로 지금 시장에 알려져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본업 자체가 좋아지는 상태에서 신규 어떤 산업에 대한 어떤 가시성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뭐 본업도 좋아지고 삼성전자가 좋아진 이런 흐름에서 최선단에서 가장 좋아질 수 있는 장비사를 봤을 때는 웨이퍼 테스터를 하는 YC가 가장 큰 수혜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밸류는 어떻게 잡아야 돼요? 뭐 결국 이제 예상 이익으로 봐야 되는 거죠? 예. 작년도 이제 올해 예상 영업이익 기준으로 했을 때는 500억 정도를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우리가 이제 YC뿐만이 아니고 제가 이제 밸류체인 그리고 아까 피어그래프 보여드리긴 했었는데 지금 어드반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그 일본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고요. 글로벌 네. 1위 웨이퍼 테스터 장비사입니다. 근데 일본에 많은 장비사들이 있지만 작년도에 유일하게 신고가 나왔을 정도로 지금 웨이퍼 테스터, HBM 웨이퍼 테스터 쪽이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좋거든요. 상황이 좋기 때문에 YC가 만약에 올해 또 본격적으로 HBM 쪽 웨이퍼 테스터가 매출이 크게 발생된다고 하면은 PR 단위로 했을 때는 한 30배 정도까지도, 왜냐하면 글로벌 피어 그룹이 그 정도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현재 가격 구간에서는 매출액 기준 영업이익이 한 500억 정도로 예상된다고 했을 때 현재 가격 기준에서는 시가총액이 한 1조 한 3천억에서 4천억 정도까지도 가능한 수준이다. 그래서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는 10,000원 정도를 보고 삼성전자의 전체적인 흐름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사실은 그 밑단에 가장 강력한 그 부품사가 한미반도체였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 독점적인 그 원딩 장비였는데 삼성의 그 YC의 개념들은 뭐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근데 그 정도까지는 네. 아닌데 네네. 지금 삼성 내에서 웨이퍼 테스터를 쓰는 비율이 YC가 50%, 네. 어드반테스트가 50%입니다. 근데 네. 아마 HBM 쪽으로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매출 발생이 된다고 하면은 YC 비중이 점점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어드반테스트의 장비가 좀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아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드반테스트의 장비를 쓰고 있는데 굉장히 고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이원화를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이미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 이게 내재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YC 흐름이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약간 YC랑 한미반도체의 결은 약간 틀리긴 하지만 네. 뭐 추후에 한미반도체 다시 또 어떻게 소개시켜 드릴 그런 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YC는 레거시 쪽이 좋아지는, 본업이 좋아지고 그 성장 동력이 있는 HBM 테스터의 시장이 이제 올해는 큰 폭으로 성장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이제 HBM 시장을 주도할 때는 사실은 관련된 기업이 뭐 많지 않았잖아요, 사실. 그죠? 뭐 몇 개로 이제 한미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몇 개 손에 꼽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삼성전자의 업황 회복과 부각은 그에 따른 기업들이 스터디할 게 꽤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오늘 YC를 포함해서. 맞습니다. 그렇죠? 예. 네네. 그러니까 YC는 기본적으로 이제 모멘텀을 잡아주신 거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소재 쪽이라든지 또 삼성전자의 전통적인 이 밴더들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이런 쪽으로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제가 2월에 삼성전자 이렇게 그때 언급을 드렸을 때 네. 관련 밸류체인, 제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밸류체인을 말씀을 드렸고요. 네. 향후에도 아마 계속 지속적으로, 왜냐면 반도체 업황이 돌기 시작하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한번 오르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지속성을 가져가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지금 움직이지 않는 종목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종목들을 또 이제 순차적으로 소개시켜 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히든 밸류 종목을 찾고 뭐 그런 측면에서 이사님의 어떤 뷰 자체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보다는 지금은 그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소부장 쪽이 조금 더 매력적인 거죠. 네, 당연히 대형주 선호하시는 예. 분들은 삼성전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외의 종목, 왜냐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관련된 밸류체인에 우리가 투자할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 관련된 밸류체인을 계속 좀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머닝 투자 전략 반도체 얘기했고요. 기본적으로 근간에는 이제 신 이사님이 쭉 얘기하시는 게 AI의 어떤 변화의 단계들, 그런 데 쓰이는 이제 반도체, 그런 얘기를 계속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검사 장비 있죠, 또 웨이퍼 테스터 전문 기업인데요. 테스터 기업 YC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